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첫사랑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게요. 이 시간만큼은 마음 편히 쉬어가시고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포근한 밤 보내세요.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해서 처음에는 낯설고 그 다음에는 신경 쓰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애써 모른 척하게 된다. 내가 한도윤을 향해 느끼던 감정도 그랬다. 나는 아직 그걸 좋아한다고 부를 용기는 없었다. 너무 빨랐고 너무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 내 마음은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채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다. 그런 내가 누군가를 쉽게 좋아할 수 있을 리 없다고 계속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런데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날 도윤을 보게 될지 생각했고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고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면 오늘은 몇 번이나 그를 떠올렸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그건 분명 그냥 신경 쓰이는 정도를 조금 넘어선 감정이었다. 며칠 뒤 마을에는 비가 내렸다. 산골의 봄비는 서울의 비와는 전혀 달랐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 대신 흙 냄새가 먼저 올라왔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도 더 두텁고 낮았다. 마당 끝 장독대 위로 빗물이 또르르 흘러내렸고 처마 끝에서는 가느다란 물줄기가 끊임없이 떨어졌다. 계곡물 소리까지 겹치자 집안은 더 조용해 보였고 나는 이상하게 그런 날씨가 싫지 않았다. 오후 내내 외할머니와 함께 방 안에서 콩을 고르고 있던 나는 창밖을 몇 번이나 몰래 내다봤다. 딱히 누굴 기다리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도 비 오는 날에는 이상하게 도윤이 더 궁금했다. 산길을 걷고 있을까? 일은 쉬는 날일까? 비를 맞지는 않을까? 정말 쓸데없는 생각들이 끝도 없이 떠올랐다. 서연아. 할머니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네? 콩보다 창밖을 더 많이 본다. 나는 민망해서 괜히 웃었다. 얘들 그냥 비가 예뻐서요. 할머니는 그런 내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가 괜히 수상해서 나는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해가 질 무렵 비는 조금 더 굵어졌다. 바람까지 불기 시작해 대문이 덜컥거리고 처마 밑에 걸어둔 대야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할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며 잠깐 방에 누우러 들어가셨고 나는 마당 쪽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급히 나가 문을 닫으려 했다.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탁, 탁. 빗소리 사이로 섞인 발자국 소리였다. 나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도윤이었다.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어깨는 이미 조금 젖어 있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안쪽을 한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계세요? 나는 얼른 처마 밑으로 걸어갔다. 할머니 지금 방에 쉬세요. 도윤은 나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읍내 갔다가 들렀어요. 비 오는데요? 그러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대충 쓸어 넘겼다. 그 평범한 동작이 왜 그렇게 눈에 남는지 몰랐다.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요. 약이랑 전에 말씀하신 실이랑. 나는 얼른 봉투를 받아 들었다. 안에 들어와요. 비 많이 오잖아요. 그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고개를 저었다. 금방 가면 돼요. 그래도 너무 젖었는데 내가 말을 하다 멈춘 건 그 순간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다정하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나도 모르게 걱정이 먼저 튀어나온 것 같아서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다. 도윤은 비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물었다. 제 서연 씨는 뭐 하고 있었어요? 콩 골랐어요. 비 오는 날에? 그럼 비 오는 날엔 콩 고르면 안 돼요. 그는 아주 짧게 웃었다. 정말 입가만 조금 움직이는 웃음이었는데도 나는 괜히 그 순간만 붙잡아 두고 싶었다. 아니요, 그냥 잘 어울려서. 나는 그대로 말을 잃었다. 비 오는 날 콩을 고르는 내가 잘 어울린다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별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심장은 또 제멋대로 뛰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문고리를 만지작거렸다. 도윤은요? 네?
비 오는 날에 뭐 하는 게 잘 어울려요? 그는 예상 못한 질문이었는지 잠깐 눈을 깜빡였다. 그러다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모르겠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걸 왜 생각해요? 그 대답이 너무 도윤다워서 결국 웃음이 터졌다. 도윤은 내가 웃는 걸 보더니 미간을 아주 조금 좁혔다. 또 왜 웃어요? 아니요, 그냥 이상한 포인트에서 잘 웃네. 도윤이 너무 도윤 같아서요. 말하고 나서야 나는 멈칫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러버렸다. 그도 잠깐 조용해졌다. 빗소리만 선명하게 들렸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땅 위에 작은 원을 만들고 젖은 흙 냄새가 바람을 타고 스며들었다. 나는 괜히 시선을 피했다. 죄송해요. 그냥 말하다 보니. 왜 사과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낮고 부드러웠다. 이름 부르라고 한 건 나인데.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이상하게 울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에 쥔 봉투만 내려다봤다. 잠시 후 도윤이 처마 안쪽으로 한 발 들어왔다. 비를 조금 피하려는 것뿐인데도 이상하게 거리가 가까워졌다. 젖은 공기와 그의 천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것 같았다.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맨발에 슬리퍼 신고 나왔잖아요. 그제야 나는 발끝을 내려다봤다. 정말이었다. 비 오는 걸 보고 허둥대며 나오느라 양말도 안 신고 얇은 슬리퍼만 끌고 나온 상태였다. 발등에 찬 공기가 그대로 닿고 있었다. 아, 도윤은 한숨을 쉬더니 우산 손잡이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잠깐 들고 있어요. 네? 나는 얼떨결에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는 그 짧은 사이에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내 쪽으로 내밀었다. 발 닦고 들어가요. 나는 멍하니 수건을 봤다. 이걸 왜 들고 다녀요? 산에서 일하면 필요해요. 예전 핫팩 때와 비슷한 대답이었다. 정말 실용적인 사람이다. 내가 감정으로 흔들리는 동안 이 사람은 늘 필요한 것부터 챙긴다. 나는 천천히 수건을 받았다. 고마워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발끝을 한번 보더니 말했다. 추위 잘 타죠. 어떻게 알아요? 맨날 손 차갑고 해 만지면 얼굴부터 굳잖아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나를 생각보다 훨씬 많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나서. 내가 그를 의식하는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는 내 작은 변화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숨이 조금 막혔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물었다. 도윤은 원래 사람을 그렇게 잘 봐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니? 그럼 저만요. 말이 입 밖으로 나간 뒤에야 나는 스스로 놀랐다. 너무 직접적이었다. 이건 거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같았다. 도윤도 아마 그렇게 느꼈는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대문 밖 세상은 흐린 물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한참 뒤 그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마. 그 한마디의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아마.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닌 대답.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호한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안쪽 방문이 열리며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왔니? 나는 거의 놀란 사람처럼 돌아섰다. 도윤이 왔어요. 목소리가 괜히 커졌다. 도윤은 작게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웃은 건지 한숨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짧은 소리였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와 그를 보더니 반가워했다. 아이고, 비 오는데 뭘 또 들고 왔어? 읍내 간 김에요. 들어와, 밥 먹고 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 비도 오는데 어딜 또 가. 결국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의 권유를 완전히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았고 나는 괜히 더 분주하게 움직였다. 수건을 갖다 놓고 컵을 꺼내고 젖은 우산을 세우고 밥상 놓을 자리를 치우는 일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꾸 손이 움직였다.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내 얼굴이 너무 티날 것 같아서 저녁상은 소박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계란찜, 간 무침봄동, 겉절이. 우리는 방바닥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외할머니가 중간에 계셔서 다행이면서도 이상하게 아쉬웠다. 그 생각을 하자 스스로가 너무 웃겨서 또 괜히 젓가락질만 열심히 했다. 서연이는 입맛 좀 돌아왔니? 할머니가 물었다. 네, 여기 와서 많이 해 먹어요. 그러게 처음 왔을 땐 얼굴이 반쪽이더니 나는 괜히 웃으며 밥을 먹었다. 이래 그런데 그때 도윤이 아주 담담하게 한마디 했다. 지금도 많이 마른 편이에요.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왜 그런 말을 하지? 그것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머니도 맞장구를 쳤다. 그러니까 살 좀 붙어야 해. 나는 민망해서 된장찌개만 들여다봤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누군가 내 상태를 보고 그걸 당연하게 걱정해주는 일이 아직도 나에겐 낯설 만큼 드문 일이었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잠깐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방 안에는 나와 도윤 둘만 남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잔물결 같은 소리가 끊임없이 부딪혔다. 나는 괜히 물컵을 손으로 굴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까 도윤이 나를 봤다. 그 대답 무슨 뜻이에요? 그는 눈썹을 살짝 움직였다. 무슨 대답? 저만 그렇게 보냐고 했을 때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바로 후회했다. 왜 이런 걸 묻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될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은 시선을 잠깐 창문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내게 가져왔다. 그냥? 서연 씨는 자꾸 티가 나요. 뭐가요? 무서운 것도, 괜찮은 척하는 것도, 외로운 것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였다. 누군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를 보는 건 때로는 위로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다. 내가 애써 숨겨놓은 것들을 하나도 어렵지 않게 짚어내버리니까. 그런데 도윤의 눈에는 연민도 동정도 없었다. 그게 더 나를 흔들었다. 그는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자꾸 신경 쓰였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얘네 그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모강까지 울리는 것 같았고 손끝은 괜히 더 차가워졌다.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그런 걸 기대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나에게는 너무 컸다. 그때 부엌에서 할머니가 나오는 소리가 났고 우리는 둘 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선을 거두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적어도 나에겐 그렇게 느껴졌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도윤은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는 우산 잘 챙기고 길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잔소리 같은 걱정을 늘어놓았다. 도윤은 네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나는 대문 앞까지 배웅하러 나갔다. 이번에는 양말도 신고 겉옷도 제대로 걸쳤다. 도윤은 그걸 보고는 아주 짧게 말했다. 이번엔 안 춥겠네. 나는 괜히 웃었다. 네, 덕분에 배웠어요. 그는 우산을 펴다가 내 쪽을 돌아봤다. 빗물이 희미하게 흘러내리는 저녁, 젖은 흐릉 냄새, 흐린 하늘 아래에서 그의 눈빛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서연 씨, 네? 밤에 무서우면 불 켜놓고 자요. 나는 놀라 눈을 깜박였다. 제가 무서워하는 것도 알아요. 도윤은 아주 무심하게 대답했다. 알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더는 덧붙이지 않고 우산을 쓴 채 돌아섰다. 나는 대문 아래 서서 그가 빗속으로 멀어지는 걸 오래 바라봤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 우산 아래 단정한 어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런데도 나는 알 것 같았다. 그 사람도 오늘 이 저녁을 나처럼 기억하게 되리라는 걸. 이리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펴고 누웠을 때 창밖에는 아직도 빗소리가 남아있었다. 나는 천장을 올렸다 보다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무서운 것도 괜찮은 척하는 것도 외로운 것도 도윤의 목소리가 자꾸 귓게 맴돌았다. 나는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눈빛 한 번에, 내 이름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에. 모른 척하려고 해도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순간이 정확히 언제였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아직도 선뜻 하나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였는지, 기차 안에서 물병을 건네봤던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무서운 것도 괜찮은 척하는 것도 외로운 것도 다 티가 난다고 말하던 그 저녁이었는지, 아마 그 모든 순간이 조금씩 쌓였을 것이다. 작은 물방울이 돌 위를 오래 두드리면 결국 자국을 남기듯이 도유는 그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아직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좋아한다는 말은 너무 선명했고 내 마음은 아직 그 단어를 감당할 만큼 단단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도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도윤을 보게 될지 생각했고, 낮에는 이유 없이 대문 쪽을 보게 됐고, 밤이 되면 오늘 나눈 몇 마디를 자꾸만 떠올렸다. 그건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며칠 후 비가 그치고 마을에는 아주 맑은 날이 찾아왔다. 하늘은 유리처럼 푸르고 산등성이 위로 햇빛이 환하게 내려앉았다. 빗물에 씻긴 돌담은 색이 더 짙어졌고 마당의 흙은 아직 촉촉했다. 외할머니는 아침부터 빨랫감을 한가득 내놓으며 연신 날씨가 좋다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이불도 털어야겠다. 나는 마당으로 이불을 들고 나갔다. 햇빛 냄새가 좋았다. 축축했던 마음도 조금씩 마르는 것 같았다. 이불을 빨랫줄에 걸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나는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다. 그보다는 정말로 왔구나 싶은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조금 놀랐다. 미안해, 도윤은 오늘도 무심한 얼굴이었다. 검은 티셔츠 위에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공구 상자가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묻자 그는 대문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창고 뒤쪽 문짝이 좀 삐걱거린다고 하셔서요. 아, 그래서. 나는 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른 손으로 옷자락을 쓸었다. 아쉽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다. 정말 아니었다. 그런데 아주 조금은 그가 그냥 나를 보러 온 건 아니구나 하는 이상한 서운함이 스쳐갔다. 그 감정이 너무 우스워서 나는 얼른 이불 끝을 다시 폈다. 도윤은 그런 내의 속마음을 모를 얼굴로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와 반갑게 맞았다. 아이고, 바쁜데 또 왔니? 금방 끝나요. 점심 먹고 가. 보고요. 그 짧은 대화를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보고요. 라는 말 하나에 괜히 희망을 걸고 있었다. 먹고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스스로가 우스워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도윤은 창고 뒤쪽으로 가 문을 열고 닫아보더니 금세 문제를 찾아냈다. 경첩 하나가 느슨해져 있었다. 그는 공구 상자를 열어 드라이버를 꺼내 들고 아무 말 없이 수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당에 서서 한참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햇빛 아래 선 목덜미, 소매를 조금 걷어 올린 팔, 무릎을 굽혔다 펴며 일하는 단정한 움직임. 정말 큰일이었다. 이젠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괜히 빨라졌다. 서연아.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네? 거기 서서 뭐 하니? 이것 좀 씻어라. 나는 화들짝 놀라 부엌으로 들어갔다. 대야 안에는 방금 캐온 냉이와 달래가 담겨 있었다. 나는 물을 틀어놓고 그걸 씻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자꾸 창고 쪽으로 흘렀다. 결국 참지 못하고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 도윤은 여전히 문짝을 손보고 있었다. 그때 그가 갑자기 말했다. 보고 있는데요. 나는 그대로 굳었다. 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아까부터 계속.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들켰다. 정말 들켜버렸다. 나는 급히 고개를 안으로 집어넣었다. 찬물에 손을 담근 채 심장이 진정되기만 기다렸다.
너무 창피해서 당장 어디 숨고 싶었다. 그런데도 입가가 자꾸 올라갔다. 정말 미치겠네. 잠시 후 창고 문을 고치는 소리가 멈췄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냉이를 헹궜다. 도윤이 부엌 문 앞에 서는 기척이 느껴졌다. 끝났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수고했어요. 계속 안 볼 거예요? 그 말에 나는 결국 그를 쳐다봤다. 도윤은 문틀의 기대선차에 나를 보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무심한데 눈빛은 어딘가 장난스러웠다. 제가 언제 계속 봤다고 그래요? 아닌가? 네. 그럼 내가 착각했나 보네. 그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더 억울해졌다. 놀리는 거예요? 조금. 그 대답이 너무 솔직해서 나는 어이없다는 듯 웃고 말았다. 그러자 도윤은 아주 옅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짧은 미소를 보는 순간 또다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도 있구나. 평소엔 꼭 닫혀있던 문이 아주 잠깐 열리는 것처럼 그 사람의 다른 얼굴을 본 기분이었다. 점점 심해지네요. 내가 중얼거리자 그가 되물었다. 뭐가? 도윤이요. 이래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엔 서연 씨가 울 것 같아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은 좀 덜 그래 보여서. 그 한마디가 너무 다정해서 나는 괜히 시선을 피했다. 그가 내가 괜찮아진 걸 보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그리고 그 괜찮아짐의 한가운데에 당신이 있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점심은 결국 같이 먹었다. 할머니가 도윤은 그냥 가면 안 된다며 억지로 붙잡았고 그는 마지못해 앉는 척하면서도 끝내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작은 상 앞에 둘러앉아 냉이된 장국과 감자조림, 계란말이를 먹었다. 도윤아, 요즘 산 쪽 일 많냐? 할머니가 물었다. 네, 봄 되기 전에 정리할 게 좀 있어서. 너는 맨날 바쁘다.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밥을 먹다가 문득 물었다. 무슨 일 하는데요? 도윤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이것저것. 그게 제일 궁금하게 말하는 거 알아요? 그는 나를 한번 보더니 말했다. 네, 산길 정비도 하고 계곡 쪽 시설 봐주기도 하고 마을에서 부탁하는 일 있으면 하고. 할머니가 거들었다. 얘가 손재주가 좋아. 못하는 게 별로 없어. 나는 괜히 감탄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고쳤구나. 그 정도는 누구나 해요. 아닌데. 내가 작게 중얼거리자 도윤이 나를 봤다. 나는 숟가락 끝으로 밥알만 괜히 건드렸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태연히 웃었다. 우리 서연이는 못하는 게 많지? 할머니. 왜? 사실인데. 나는 민망해서 얼굴을 붉혔다. 도윤은 그런 나를 보고 짧게 말했다. 천천히 하면 되죠. 그 말이 참 이상하게 좋았다. 못한다고 웃지 않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 얘한테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잠깐 낮잠을 주무시겠다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설거지를 했고 도윤은 마루에 앉아 공구를 정리했다. 부엌에서 나오자 마당에는 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햇빛 아래 있으면 견딜만 했다. 도윤이 마루 끝에 앉은 채 물었다. 여기 좀 익숙해졌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요? 조금? 네, 아직도 가끔은 꿈 같아요. 어떤 꿈? 나는 마루 기둥에 기대 선 채 천천히 말했다. 깨면 다시 서울일 것 같은 꿈. 말을 마친 뒤 괜히 후회했다. 너무 솔직했나 싶어서. 그런데 도윤은 별다른 표정 없이 물었다.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돌아가고 싶으냐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내가 버리고 온 곳을 아직도 집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는데 아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무서워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그럼 여기 있으면 되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마루에 앉은 채 햇빛이 닿은 마당 끝을 보고 있었다.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다. 마치 아주 쉬운 결론을 말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나에게는 그 한마디가 너무 컸다.
여기 있으면 되죠. 누군가가 그렇게 쉽게 내 체류를 허락해주는 말. 도망쳐온 사람에게 머물러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나는 괜히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도윤은 맨날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아주 쉬운 것처럼.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다. 예, 서현 씨는 맨날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늘 최악을 먼저 생각했고 행복은 잠깐이고 불안은 오래 간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게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도윤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기대하게 됐다. 그가 오늘도 올까? 내일도 볼 수 있을까?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까?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나는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도윤과는 한 사람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애매한 간격. 그런데 그 거리조차 나에게는 너무 신경 쓰였다. 도윤. 내가 이름을 부르자 그가 고개를 돌렸다. 이젠 도윤 씨보다 그냥 도윤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그 사실이 조금 부끄럽고 또 조금 기뻤다. 네. 나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그는 묵묵히 기다렸다. 나는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여기가 좋아질수록 더 무서워요. 혹시 또 뺏길까봐. 그건 거의 고백이나 다름없는 문장이었다. 이곳이 좋다고. 이 시간이 좋다고. 그리고 뺏기고 싶지 않다고.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또 괜한 말을 했나 싶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안 뺏기게 하면 되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가요? 도윤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말은 너무 단순했고 너무 짧았고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다짐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내가 평생 들어본 어떤 약속보다도 더 크게 가슴에 박혔다. 내가. 그 한 단어 안에는 이상할 만큼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지켜주겠다는 뜻 같기도 했고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말 같기도 했다. 나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왜 또 울어요? 도윤이 낮게 물었다. 나는 급히 눈가를 문질렀다. 안 울어요? 거짓말. 그는 아주 작게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마루 아래에 서서 내 쪽을 올려다봤다. 울고 싶으면 참지 말고 울어요. 나는 정말 이상하게도 그 말 앞에서 더 울고 싶어졌다. 도윤 앞에서 자꾸 울면 싫지 않아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왜 싫어요? 맨날 약한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 순간 며칠 전 그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약하면 약한 거지. 도윤은 잠시 나를 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다. 서연 씨가 약한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나는 숨을 멈췄다. 도망쳐 왔잖아요. 살려고 그 말이 끝나자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정말로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나는 내가 도망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버티지 못하고 도망친 사람.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 약해서 도망친 사람. 그런데 그는 그걸 살려고 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크게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어깨가 자꾸 떨렸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가까이 오지도 억지로 달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울 수 있게 조용히 있어 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내가 겨우 울음을 멈췄을 때 도윤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손수건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이번엔 발 닦는 용도 아니에요. 나는 울다 웃고 말았다. 눈물이 다 마르기도 전에 웃는 내 모습이 우스웠지만 도윤 앞에서는 그런 것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었다. 나는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도윤은 대답 대신 시선을 돌렸다. 일이 괜히 귀끝이 아주 조금 빨개진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도윤은 돌아가기 전 대문 앞에서 한번 멈췄다. 내일 장날이에요. 나는 눈을 깜박였다. 그래서요? 할머니가 나가실 건데. 네? 그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같이 갈래요?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다. 그건 아주 평범한 제안일지도 몰랐다.
할머니 모시고 장에 가는 일,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탁. 그런데도 나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도윤은 미간을 조금 찌푸렸다. 그럼 할머니만 데리고 가요. 그 대답이 너무 도윤다워서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갈래?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일찍 나와야 해요. 몇 시요?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닌데. 네, 7시. 나는 순간 웃는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그걸 보고 정말 드물게 아주 분명하게 웃었다. 역시 너무 빨라. 장날은 원래 그래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나는 대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내일 처음으로 그와 함께 어디를 가게 되는 날,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하게 들떴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무언가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내 마음은 아직도 조심스럽고 아직도 상처가 많고 아직도 쉽게 행복을 믿지 못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게 있었다. 내 마음이 나보다 먼저 자라나고 있었다. 내가 인정하기도 전에, 겁을 내기도 전에 이미 한 사람을 향해 조용히 뻗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이제는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시장 골목을 걷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들키고 있었다. 한도윤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누가 물으면 끝까지 아니라고 할 수 있었다. 아직은. 그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쉽게 꺼내기엔 내 마음이 아직 겁이 많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나는 누군가의 옆에 서 있을 때 늘 긴장했다. 눈치를 받고 말의 끝을 계산했고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먼저 숨었다. 그런데 도윤의 옆에서는 이상하게도 자꾸 솔직해졌다. 당황하면 당황한 얼굴이 되었고 기쁘면 그대로 웃었고 괜히 서운하면 입술이 먼저 삐죽 나왔다. 그건 나에게 낯선 일이었다.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나는 누군가 앞에서 진짜 내 얼굴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다. 서연 씨, 도윤의 목소리에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네? 사람 많으니까 가까이 와요. 나는 그 말에 걸음을 조금 당겼다. 시장 안쪽은 생각보다 더 붐볐다. 장날 특유의 소란과 활기,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들. 누군가는 생선을 들고 지나가고 누군가는 갓 부친 전 냄새를 따라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그런 풍경이 낯설면서도 좋았다.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마음이 편한 건 처음이었다. 아마 혼자가 아니어서 그랬을 것이다. 정선 오일장은 지금도 지역 대표 전통시장으로 소개되고 있고 농산물과 생활용품, 지역 먹거리가 모여 장날 특유의 활기를 만든다. 이런 시장 배경은 사람 냄새 나는 서정적인 장면을 만들기에 잘 어울린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몸을 반쯤 틀어 걸었다. 사람들이 몰릴 때마다 내가 밀리지 않게 하려는 것처럼. 딱히 손을 잡지도 않았고 어떤 다정한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가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하게 간질거렸다. 도윤,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원래 사람 많은데 안 좋아하지? 그는 짐을 한 손으로 고쳐들며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조용한데 더 잘 어울려. 그는 잠깐 내 쪽을 봤다. 그러고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 씨도 조용한데 더 잘 어울려요. 나는 괜히 눈을 깜박였다. 나도? 네. 그럼 왜 여기 데리고 왔어?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잠깐 말을 잃었다. 그는 내 취향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잠깐 좋다고 말한 것, 시끌시끌한데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 것, 그런 사소한 걸. 나는 괜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그런 것 되게 잘 기억하네. 필요한 건 기억해요. 필요한 것. 그 말은 너무 실용적이어서 오히려 더 다정하게 들렸다. 나는 그가 말하는 필요한 것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괜히 가슴이 뛰었다. 우리는 시장 안쪽 건어물 가게 앞에서 잠시 멈췄다.
할머니가 멸치를 고르는 동안 나는 옆에 놓인 말린 황태를 구경했다. 도윤은 너 내 손에 들린 봉지를 자연스럽게 가져가더니 다른 짐들과 함께 들었다. 나도 좀 들어. 가벼운 거 들고 있잖아요. 그래도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나는 그를 쳐다봤다. 내가 그렇게 잘 넘어질 것 같아?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도윤. 왜요? 너 진짜 너무하다. 그는 대답 대신 아주 짧게 웃었다. 그 짧은 웃음이 또 사람을 무장해제시켰다. 시장 한쪽에서는 막 부친 메밀전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고소했고 어느 좌판에서는 옥수수 술빵 같은 달큰한 향도 섞여왔다. 정선 일대 시장과 먹거리 문화는 곤드레, 메밀, 수리치떡 같은 강원 지역 음식과 함께 자주 소개된다. 할머니가 장을 보는 동안 도윤이 물었다. 배 안 고파요? 조금. 조금은 뭐예요? 배고프긴 한데 아직 참을 수는 있지. 그는 내 말을 듣더니 메밀전 부치는 할머니 좌판 쪽을 한번 보고는 말했다. 여기서 잠깐 있어요. 어디가? 잠깐.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 사이로 금세 사라졌다. 나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봤다. 정말 잠깐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허전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고작 사람 하나 잠깐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이렇게 마음이 비는 것처럼 느껴지다니. 나는 스스로가 조금 우스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잠깐 후 도윤은 종이컵 2개와 종이 접시에 담긴 메밀전 몇 조각을 들고 돌아왔다. 먹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언제 샀어? 방금. 나 때문에? 그는 대답 대신 종이 접시를 내밀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따뜻해졌다. 한 입 베어 물자 바삭한 가장자리와 부드러운 안쪽이 동시에 느껴졌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다. 맛있다. 도윤은 내가 먹는 걸 잠깐 보더니 자기 종이컵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들어있었다. 내 쪽 컵도 같은 냄새가 났다. 식혜 말고도 이런 거 잘 마셔요? 내가 묻자 그가 말했다. 요 추울 때는 따뜻한 게 나아요. 그래서 또 사다 준 거야? 안 사주면 손 또 차가워질 것 같아서. 나는 말없이 컵을 감쌌다. 정말로 그의 앞에서는 자꾸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말을 하면 너무 티날 것 같아서 그때였다.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가 급히 지나가면서 내 어깨를 세게 스쳤다. 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손에 든 종이컵이 휘청했다. 순간 도윤의 손이 내 팔목을 잡았다. 아주 빠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조심. 그 짧은 한마디와 함께 나는 다시 균형을 잡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도윤은 내가 완전히 중심을 찾은 뒤에도 바로 손을 놓지 않았다. 정말 잠깐이었다. 아주 잠깐. 그런데 나에게는 그 몇 초가 터무니없이 길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내 팔목은 놀랄 만큼 민감하게 그 온도를 기억했다. 나는 겨우 숨을 삼켰다. 괜찮아. 도윤이 손을 놓으며 물었다. 다쳤어요?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종이컵 쏟을 뻔했네. 그 말이 조금 얄미워서 나는 괜히 툴툴댔다. 나보다 차가 더 걱정이야? 둘 다요. 그 대답이 너무 빨라서 나는 또 조용해졌다. 둘 다. 그 말 하나로도 사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점점 더 자주 배우고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 시장 구석 벤치에 잠깐 앉았다. 할머니는 근처 상인들과 이야기하느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나는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앞을 바라봤다. 시장통에 소란이 조금 멀어지고 옆에 앉은 도윤의 존재만 이상하게 선명해졌다. 도윤. 네. 너는 왜 이렇게 잘해줘? 이번에는 농담도 돌려 말하기도 아니었다.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묻는 말이었다. 아니, 오히려 궁금하다기보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가까웠다.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종이컵 뚜껑을 엄지로 한번 눌렀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냥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그를 돌아봤다. 응, 그럼 잘해주는 거겠죠? 왜?
그는 잠깐 나를 봤다. 눈빛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떨렸다. 그러고 싶으니까,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러고 싶으니까, 얼마 전 자꾸 신경 쓰이니까 라고 말했을 때도 그랬다. 도윤은 늘 감정을 거창하게 포장하지 않았다. 좋아한다는 식의 노골적인 말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약속도 쉽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의 말은 자꾸 내 마음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러고 싶으니까. 그 말은 마치 어떤 이유도 필요 없다는 뜻처럼 들렸다. 그냥 내가 너한테 잘하고 싶어서 잘하는 거라고. 나는 시선을 피하며 물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런 말 왜요? 사람 헷갈리게 해. 도윤은 잠깐 조용했다. 그러더니 아주 낮게 말했다. 헷갈려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 네가 날 볼 때마다 내 하루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네가 무심하게 챙겨주는 것들 때문에 자꾸 내가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겁나고, 그래서 더 좋다고. 내 침묵이 길어지자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손에 들린 빈 컵을 받아 자기 컵이랑 함께 정리했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도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한참 뒤 할머니가 돌아오셨다. 양손 가득 장을 본 봉지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둘이 여기 있었구나. 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잠깐 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나와 도윤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 그 미소는 괜히 사람을 더 민망하게 만들었다. 장을 거의 다 보고 나서는 시장 한편에 있는 작은 가게에 들렀다. 할머니는 집에 두고 먹을 반찬 몇 가지를 더 샀고 나는 진열대 위에 놓인 작은 머리끈 묶음을 구경했다. 별건 아니었다. 그냥 천으로 된 평범한 머리끈. 그런데 색이 예뻤다. 연한 아이보리색과 짙은 남색. 나는 무심코 하나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괜히 돈 쓰는 게 망설여졌다. 그때 옆에서 도윤이 물었다. 왜 안 사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예쁘긴 한데. 그럼 사면 되지. 나는 작게 웃었다. 도윤은 진짜 간단하게 말한다. 그는 내가 보고 있던 머리끈 2개를 들어 상인 아주머니에게 건넸다. 이거 주세요. 나는 놀라서 손을 뻗었다. 아니, 내가 살게. 도윤은 태연하게 값을 치렀다. 됐어요. 안 돼. 내가 낼게. 다음에요. 다음에?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나는 다시 멈칫했다. 다음에도 또 같이 있을 거라는 듯한 말. 그건 나에게 너무 달콤한 예고 같았다. 도윤은 머리끈이 담긴 작은 봉투를 내 손에 쥐어줬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봉투를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말 큰일이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까?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을 키워놓으면 어떡하려고. 시장 구경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 나는 유난히 말이 적었다. 도윤은 그런 나를 힐끗 보더니 물었다. 피곤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조용해? 원래 조용하잖아. 그는 아주 짧게 웃었다. 오늘은 더 조용하네. 나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도윤 때문이야. 그는 걸음을 멈추진 않았지만 분명히 조금 느려졌다. 내가 왜? 나는 손에 든 작은 봉투를 보였다. 이런 거 갑자기 사주고? 싫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말을 고르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좋아서 문제지. 말하고 나서야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너무 솔직했다. 너무 빨랐다. 나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차라리 그가 평소처럼 툭 무슨 농담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그래야 덜 부끄러울 것 같았다. 한참 뒤에야 그가 낮게 말했다. 다행이네.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로 돌아오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말보다 조용한 감정이 더 많이 오갔다.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이름 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정리하시다 잠이 드셨다. 나는 조수석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뺨이 조금 붉어져 있었고 눈은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손에는 아직도 작은 머리끈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아주 조심스럽게 만졌다. 마치 그 안에 든 게 머리끈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기분 전부인 것처럼. 그날 저녁 방에 들어온 뒤 나는 머리끈 봉투를 몇 번이나 열어봤다 닫았다. 연한 아이보리색 천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났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정말로 한도윤을 좋아하고 있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디 가볍게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이 나보다 먼저 자라났다는 걸 지난 장에서 겨우 인정했는데 오늘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까지 너무 선명해져 버렸다. 무서울 만큼.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감정이 무섭기만 하진 않았다. 좋았다.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함께한 하루가 좋아서,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방식이 좋아서, 그리고 언젠가 오늘을 떠올리게 된다면 나는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그냥 장날이 아니었다고. 내가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기 시작한 날이었다고. 정선은 예전부터 산과 계곡, 폐광 흔적과 작은 마을이 함께 남아있는 지역 이미지가 강해서 조용한 시골 로맨스 배경으로도 잘 어울린다. 관광공사 자료에서도 정선 일대는 광산의 흔적을 품은 장소들과 깊은 산 풍경이 함께 소개된다. 장날이 지나고 나서도 한동안 내 마음은 그날 시장 한가운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머리끈이 담긴 작은 봉투는 내 가방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연한 아이보리색 천, 손바닥 위에 올려두면 별것 아닌 물건인데도 그걸 보는 순간마다 이상하게 심장이 가벼워졌다가 또 무거워졌다. 좋아서. 그리고 무서워서. 내가 한도윤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시장에 다녀온 그날 밤, 나는 그걸 처음으로 분명하게 인정했다. 혼자 누운 방 안에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나 도윤 좋아하나 봐. 말로 꺼내는 순간 정말 큰일 난 것 같았다. 돌이킬 수 없는 문장을 스스로에게 건넨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해버린 뒤에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내가 왜 자꾸 대문 쪽을 보고, 왜 그의 발소리만 골라 듣고, 왜 그가 무심하게 건넨 말 하나를 밤마다 다시 떠올리는지, 그 모든 이유가 한꺼번에 이름을 얻은 기분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좋아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데리고 왔다. 설렘뿐 아니라 두려움도 함께. 사람을 좋아하면 기대하게 된다. 기대하면 바라고, 바라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잃을까봐 무서워진다. 나는 그 순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직접 사랑을 받아본 적은 많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믿었다가 무너지는 일은 아주 익숙했다. 즉, 그래서 더 겁이 났다. 지금 이 감정이 커질수록 언젠가 그만큼 아플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런데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도윤은 여전히 내 하루에 너무 쉽게 스며들고 있었으니까. 장날 다음 날 오후였다. 할머니는 읍내에서 사온 나무를 다듬고 계셨고 나는 옆에서 마른 멸치를 손질하고 있었다. 봄이 다가오고는 있었지만 산골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공기는 서늘했고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근하게 퍼졌다. 나는 일부러라도 바쁘게 손을 움직였다.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이 또 도윤 생각으로 가득 차버릴 것 같아서 서연아. 네? 그거 말고 이거부터 해라. 할머니가 내 앞에 놓인 멸치 그릇을 바꿔주셨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아, 네. 오늘은 정신이 더 없네. 나는 애써 웃었다. 그런가 봐요. 할머니는 잠시 나를 물끄러미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손을 움직였다. 그러고는 한참 뒤 아주 태연한 말투로 물었다. 장날 재밌었니? 나는 멈칫했다. 너무 평범한 질문이어서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다. 네, 재밌었어요. 도윤이랑 같이 다녀서 나는 손에 쥔 멸치를 놓칠 뻔했다. 할머니, 왜? 그냥 장이 재밌었던 거지. 그래? 할머니는 정말 더 물을 생각이 없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그래 안에는 묘하게
다 아는 사람의 여유가 있었다. 나는 괜히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문을 한번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그 소리에도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혹시 정말 우습게도 이제는 그가 올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기만 해도 마음이 먼저 흔들렸다. 꼭 올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날이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왠지 모르게 그를 보게 될 것 같은 날. 그런데 그 예감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됐다. 할머니, 대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할머니가 손을 털고 일어나 대문 쪽으로 나가셨고 나도 자연스럽게 뒤를 따랐다. 문 앞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일하다 급히 들른 사람처럼 작업복 바지에 흙이 묻어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말했다. 위쪽 계곡 산길 쪽 흙이 좀 쓸려 내려왔어요. 도윤이가 사람들 모아서 보고 있는데 혹시 오늘은 그 길로 다니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많이 위험해요. 내가 묻자 남자가 나를 한번 보더니 대답했다. 크게 난 건 아닌데 비 온 뒤라 땅이 좀 약해졌대요. 미리 손보는 게 낫다고. 정성 같은 상한 지역은 해빙기나 비가 온 뒤에 산길과 계곡 주변 토사가 약해질 수 있어 현지에서 길 정비나 안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쉽다. 이런 설정은 산과 계곡이 많은 지역 배경과도 자연스럽게 맞는다. 도윤이가 사람들 모아서 보고 있다고. 그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산길. 흙이 쓸려 내린 곳. 위험하진 않다지만 안전한 것도 아니겠지. 할머니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를 돌려보냈다. 문이 닫히자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도윤, 거기 있어요? 할머니가 내 쪽을 힐끗 보았다. 그렇겠지. 얘는 그런 일 생기면 꼭 제일 먼저 가는 애니까. 나는 더 묻지 못했다. 그렇겠지.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얘 누가 위험한 데 있다고 하면 먼저 달려가고 누가 손이 필요하다 하면 자기 일처럼 나서고 사람들이 다 믿고 기대는 사람. 그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고 동시에 무서웠다. 그런 사람은 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테니까. 나는 멸치를 손질하다 말고 자꾸 창밖을 봤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산 쪽 공기는 더 서늘해졌다. 그가 다치진 않을까? 미끄러지진 않을까? 돌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은 자꾸 가장 나쁜 곳으로 미끄러졌다. 결국 보다 못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걱정되면 차라리 나가서 좀 보고 오든가. 나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네? 어차피 마음은 이미 저 산길에 가 있구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못 말리겠다는 얼굴로 한숨처럼 웃었다. 멀리 가진 말고 마을 입구 쪽까지만 가봐라. 괜히 더 위험한 데는 가지 말고. 나는 얼른 겉옷을 챙겼다. 그 순간만큼은 민망할 겨를도 없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차라리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마을 끝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다. 늦은 오후에 빛이 산비탈에 길게 걸쳐 있었고 어제까지 마른 줄 알았던 흙길은 아직 군데군데 젖어 있었다. 돌담 옆으로 봄풀들이 아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빠르게 걸었다. 그러면서도 자꾸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왜 이렇게까지 걱정하지? 다친 것도 아닌데.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고 동네 사람들도 같이 있다잖아. 그런데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좋아하는 마음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별일 아닐 수도 있는 일을 자꾸 크게 느끼게 하고 아무 소식도 없는데 먼저 겁을 먹게 한다. 이 마을 입구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자 멀리 사람들 몇이 보였다. 삽을 들고 있는 사람, 줄 같은 걸 정리하는 사람, 길 가장자리 흙을 살피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도윤이 있었다. 멀리서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짙은 작업복 점퍼, 흙이 묻은 장갑, 햇빛이 기울어 더 짙어 보이는 옆모습. 그는 낮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 나는 그 장면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이상했다.
그저 한 사람일 뿐인데 저기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뚜렷해서 다른 풍경이 다 흐려지는 것 같았다. 도윤은 늘 무심하고 조용했지만 저런 곳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망설이지 않고 누군가를 살피고 필요한 걸 판단하고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낯설 만큼 멋있어서 나는 괜히 더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때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우리 사이 거리는 꽤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눈이 바로 마주쳤다. 그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 그러더니 나를 향해 곧장 걸어왔다. 여긴 왜 왔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놀란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괜히 작아지는 기분으로 대답했다. 그냥 괜찮은지 보러. 도윤은 내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발밑 흙길을 내려다봤다. 할머니가 보낸 거예요? 아니, 내가.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한숨과는 조금 다른 안도 같은 소리였다. 여긴 아직 위험해요. 많이? 그 정도까진 아닌데 미끄러워요. 혼자 올라오면 안 되죠. 혼나는 건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가 멀쩡히 내 앞에 있었으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 다쳤어? 도윤은 대답 대신 잠깐 나를 바라봤다. 그 짧은 침묵이 괜히 길게 느껴졌다. 안 데이쳤어요. 정말? 네. 진짜? 그는 그제야 아주 옅게 웃었다. 왜요? 그렇게 걱정됐어요? 나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그 한마디를 꺼낸 순간 난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맨몸으로 드러난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고 싶지는 않았다. 이미 여기까지 와 버렸으니까. 도윤은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아주 천천히 물었다. 얼마나? 뭐? 얼마나 걱정됐는데? 나는 그가 왜 그런 걸 묻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속. 그는 더 말이 없었다. 바람이 한번 불어와 길 가장자리 마른 풀을 흔들었다. 멀리서 삽으로 흙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바보네? 도윤이 낮게 말했다. 나는 바로 반박했다. 내가 왜? 이 정도 일로 여기까지 올라오고 도윤 때문에. 내가 툭 내뱉자 이번에는 그도 잠깐 말을 잃었다. 그 말은 거의 고백처럼 들렸을 것이다. 아니, 사실 나한테는 이미 그랬다. 그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 있다. 도윤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지 마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지 말라고? 너무 티내지 말라는 뜻일까? 부담스럽다는 말일까? 순간 얼굴의 열기가 식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려 했다. 미안. 그냥 괜히.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도윤이 아주 낮고 빠르게 덧붙였다. 나도 신경 쓰이니까. 나는 그대로 멈췄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평소처럼 장난기나 무심함으로 덮여있지 않았다. 정말로 내가 이 길을 올라온 것 자체가 그의 마음을 흔든다는 표정. 서연 씨가 여기 올라오면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도 일에 집중이 안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문장이 내 안에 떨어지는 순간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좋아서, 놀라서, 그리고 무서워서. 좋아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흔들린다는 걸 아는 건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너무 큰 희망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더 겁이 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그렇게 신경 쓰여?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장갑 낀 손으로 이마를 한번 문지르더니 말했다. 이제 와서 그걸 물어요? 그 말이 너무 도윤다워서 나는 울 것 같은 와중에도 조금 웃고 말았다. 그러자 그가 내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손 줘봐요. 왜? 넘어질까봐. 나는 그제야 발밑을 봤다. 정말 길 가장자리가 축축했고 작은 돌들이 군데군데 미끄럽게 박혀 있었다. 도윤은 내가 머뭇거리자 결국 먼저 내 손목을 잡았다. 따뜻한 장갑 위로 전해지는 힘은 단단했고 조심스러웠다. 내려가요. 너 일은? 잠깐이면 돼요.
그는 자연스럽게 나를 조금 평평한 쪽으로 이끌었다. 그 짧은 거리 동안 내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다. 도윤은 내 손목을 놓지 않았다. 정확히는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잡고 있었다. 그 애매한 거리와 온도가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 마을길이 다시 평평해지는 지점에 도착하자 그는 그제야 손을 놓았다. 장갑 사이로 남아있던 온기가 갑자기 비어버린 것 같았다. 여기서 기다려요. 싫어. 말이 너무 빨리 튀어나왔다. 나도 놀랄 만큼 도윤이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다. 뭐가? 그냥 싫어. 혼자 기다리는 거. 그 말은 아이 같았고 솔직했고 그래서 더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미 꺼내버린 뒤였다. 도윤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숨기기 어려웠다. 그럼 마을 입구까지만 같이 내려가요. 같이? 내가 조금 이따 갈게요. 그때까지 사람들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 되잖아요.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마을 입구 쪽 평평한 돌계단에 나란히 앉았을 때 하늘은 거의 저녁빛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계곡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 산 그림자는 더 깊어졌다. 도윤은 옆에 앉아 장갑을 벗었다. 손등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거칠게 붉어져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힘들어?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항상 이래. 뭐가? 위험한데 먼저 가고 남들 일부터 챙기고. 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그 말이 아프게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목 이상의 짐을 너무 오래 들고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나는 용기를 내어 더 물었다. 도윤은 원래 그래? 원래가 어딨어요? 그냥 예전부터. 그는 시선을 계곡 쪽으로 돌렸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졌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내 예상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엔 아니었어요. 나는 숨을 죽였다. 이건 처음이었다. 그가 자기 과거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입을 연 건 그럼 언제부터?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길 아래를 바라본 채 말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한 번 놓치고 나면 다음부터는 자꾸 먼저 보게 돼요. 나는 그 문장을 가만히 마음속에 받아 적었다. 한 번 놓치고 나면. 그 말엔 분명 과거가 있었다. 상실이나 후회 같은 것. 그가 늘 누군가보다 먼저 움직이게 만든 이유가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가 지금 겨우 열어준 문을 억지로 더 밀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기다렸다. 도윤은 그런 내 침묵에 안도한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서연 씨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까지 혼자 버텼어요? 예상 못한 질문이었다. 나는 잠깐 말을 이래었다. 왜 그렇게까지? 그건 너무 길고 오래된 이야기였다.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버려지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힘들다는 말조차 잊어버렸다고. 나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했다.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안 괜찮아졌잖아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응. 근데 왜 계속 버텼어요? 나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나까지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서.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더 솔직하게 만들었다. 근데 도망치고 나서 알았어. 나는 아주 천천히 내 목소리를 스스로 확인하듯 말했다. 그게 포기가 아니었다는 거. 도윤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래도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살려고 한 거였더라. 그 말이 나오자 가슴이 이상하게 뻐근해졌다. 며칠 전 그가 나에게 해준 말을 이제야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도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야 맞아요. 바람이 한번 세게 불었다. 나는 코트 소매를 조금 더 끌어당겼다. 그러자 도윤이 무심한 손길로 자기 목에 둘렀던 얇은 머플러를 풀어 내 쪽으로 내밀었다. 해요.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요.
그 말투가 익숙해서 나는 결국 웃고 말았다. 정말이지 이 사람은 늘 똑같다. 다정한 말은 잘 안 하면서 다정한 행동은 먼저 한다. 그가 머플러를 내 어깨 쪽에 걸쳐주는 순간 나는 또 숨을 잠깐 멈췄다. 가까운 거리, 낮게 스치는 숨결, 손끝이 옷깃을 정리해주는 짧은 순간, 너무 조심스러워서 더 떨렸다. 도윤, 내가 아주 작게 불렀다. 네, 나 네가 이런 거 해줄 때마다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좋아서 미칠 것 같다고 어떻게 말해? 네가 이렇게 다정해질수록 더 무서워진다고 어떻게 말해? 도윤은 내가 끝내지 못한 문장을 가만히 기다렸다. 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을 것이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고백이 너무 성급했나, 너무 직설적이었나 후회하려던 순간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그래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아니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진심 같았다. 그래서 그가 아주 느리게 말했다. 서연 씨가 자꾸 오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내 숨이 또 막혔다. 이건 더 이상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쁜 마음만큼 두려움도 커졌다. 사람은 원래 그렇다. 막연한 희망일 때보다 진짜가 되어갈 때 더 무서워진다. 이젠 정말 잃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걸 알면서도 물었다. 그럼 어떻게? 도윤은 잠시 나를 보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말 대신 익숙한 말을 했다. 일단 내려가요. 해줘요. 나는 웃다가 말았다.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이렇구나. 그런데도 그게 좋았다. 아니, 그래서 더 좋았다.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대신 자기 방식으로 지켜주는 사람. 내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면서도 결국 가장 먼저 현실을 붙잡아주는 사람. 우리는 천천히 마을 쪽으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도윤이 먼저 내 손을 잡지 않았고 나도 일부러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 사이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오가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조심스러워서 더 선명해지는 것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도윤이 걸음을 멈췄다. 먼저 들어가요. 도윤은? 조금 더 보고 갈게요. 나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또다시 저 산길 쪽으로 올라가는 그를 보내야 한다는 게 싫었다. 도윤이 그런 내 표정을 봤는지 아주 낮게 말했다. 이번엔 진짜 안 다쳐요. 나는 겨우 물었다. 약속해? 그는 대답 대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조금 믿고 싶어졌다. 나는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다. 도윤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녁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의 어깨 위로 남은 햇살이 가늘게 걸쳐 있었다. 도윤, 내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아주 작게 말했다. 다치지 마.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말 서연 씨도 똑같이 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다 느껴질 정도였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멀리 계곡물 소리가 낮게 흘렀다. 머리맡에는 낮에 도윤이 둘러준 머플러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그 위에 손을 올리자 아직도 그의 천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좋아하는 마음은 왜 이렇게 아름답고 왜 이렇게 불안할까? 조금 전만 해도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설레기만 했는데 방 안에 혼자 누우니 갑자기 두려워졌다. 도윤에게도 과거가 있었다. 한 번 놓치고 나면 이라고 말하던 목소리, 쉽게 설명하지 않는 상처, 누군가보다 먼저 달려가게 만드는 후회, 그리고 나에게도 있었다.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든 오래된 흔적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다가간다는 건 결국 언젠가 서로의 상처도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좋아. 그 사람이 좋았다. 그 사람의 다정함이 좋았고, 그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좋았고, 그 사람의 말 없는 진심이 좋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다정해질수록 잃는 상상도 더 선명해지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도윤이 없는 쪽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꼭 다시 만나요.